한류 스타들의 공연을 바로 내 눈앞에서 즐긴다. 그런데 이 공연에 믿지 못할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진이 진짜 리얼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 공연들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증강현실 영상들인데요. 제가 저를 보고 저보다 더 저 같아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가물레 머리카락이 펄럭펄럭거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같아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디지털 한류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It was really amazing, actually. It was really, really good.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강소기업 디스트릭트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 성경석입니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따라오시죠. 여보세요? 이거 나한테 왜 이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지드래곤의 열혈 팬들은 어떻겠습니까? 방금 이 기술 텔레프레젠스라는 복합 기술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IT 기술로 디지털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디스트릭트 이야기 함께 하시죠. 이곳은 제주도 중문단지에 위치한 플레이 K-팝 박물관인데요. 2015년 6월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공연들이 실제 가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디지털 콘텐츠라는 건데요. Wow, fantastic, baby. It was really, really good. It was really amazing, actually. Loved it. Amazing. 이 밖에도 스타와 함께 밴에 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초상화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태양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태양 팬인데 여기 와서 실제로 태양을 만난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또 어딘가요? 네, 여기는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거를 간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지드래곤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드래곤, 뭐 네. AOA, 뭐 이렇게. AOA로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오. 하나, 둘, 셋. 어이구. 스타를 만날 기회가 자주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네. 신기해하면서 이제 기념물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제일 많아요. 연예인은 저도 AOA랑 사진 찍는 거 소원이었는데, 아, 네. 한번 찍네요, 오늘. 이야, 이거,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댄스에 도전해봤는데 저도 춤 좀 되죠? 실제 공간에 가상의 무언가, 뭐 캐릭터가 되었던 아니면 현상이 됐던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실제와 가상이 결합된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을 함께 즐기는 증강현실이 디스트릭트가 지닌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이렇듯 스타가 내 무릎을 베고 누운 모습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습니다. 好開心，即係嚟到呢度 K-pop 咧，見到佢，見到 G-Dragon 好開心。雖然係一個紙板，但係就非常之開心見到佢咯。非常的了不起，真的非常的了不起，可以就感觉见到真实的人物一样，真实的感受到就跟在身边一样，所以感觉特别的高兴。 또 하나의 인기 콘텐츠 스타의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기. 잠시만
뿐만 아니라 스타와 함께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 박미경 씨죠. 이렇게 크로마키 앞에서 찍은 다음에 화면에 입힌 건데요. 뮤직비디오는 그냥 볼 수만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는 아니고 멀리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가까이 이렇게 호흡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고 말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리얼 같은 분위기를 창출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제가 이제 늙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의 세계입니다. 디스트릭트는 2009년 삼성 핸드폰 글로벌 런칭쇼를 런던, 싱가포르, 중국, 두바이의 4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상, 말 그대로 온전히 다 가상의 현실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게임 세상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상현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런 증강현실 기술로 이제 본인은 여기 있지만 스타를 만나기도 하고 스타가 있는 공간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된 현실 자체를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릭트의 증강현실 기술이 총출동한 것이 바로 이 K-팝 공연장인데요. 어르신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지는 공연의 생동감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진짜로 콘서트장 온 것처럼 너무 리얼했어요. 공연이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 지드래곤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죠. 콘서트 같았어요, 콘서트. 원래 지드래곤 좋아하세요? 당연히 완전 좋아요. 지디 당연히 좋아하죠. 홀로그래픽이라고 해서 홀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페퍼고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45도 된 그런 투명한 막을 반사시켜서 이제 허공에 상에 맺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기술이 이제 홀로그래픽을 구현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리얼리티가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무대 위의 프로젝터가 바닥에 영상을 비추면 영상이 거울에 반사되어 무대 위에 설치된 45도 각도의 투명 필름에 투영되는 건데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을 때 가장 입체적인 영상이 실현됩니다. 이때 플레이되는 영상은 보통 영상과 다르게 제작되는데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볼 것을 따로 촬영합니다. 비슷하지만 100% 일치하지 않는 영상을 겹쳐 플레이해서 우리 눈의 시신경이 혼란을 일으켜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무대를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볼 수는 없는데 홀로그램 콘서트는 제가 관객이 돼서 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이렇게 좀 팬의 입장으로 볼 수 있어서 색달라요. 기분도 굉장히 느낌도 좀 묘하고. 스타가 나만을 위한 콘서트를 해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꿈을 실현시켜준 것이 바로 플레이 K-팝의 1:1 콘서트 현장입니다. 지디 진짜 리얼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전 진짜 혼자 딱 콘서트 초대된 느낌?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입체적인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디스트릭트는 2010년 베이징 티파니 매장 오프닝 쇼에서 높이 47m의 건물에 3D 영상을 입혀 다이아몬드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획기적인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벽 자체가 살아있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관계자들도 계속 놀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길을 지나가셨던 분들도 잠깐 차를 세우고 관람할 수 있는 정도의 되게 이제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오프닝 쇼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이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기업 이벤트 부분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디스트릭트가 받았던 상은요,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3대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 중에서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것은 디스트릭트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스트릭트는 대한민국 컨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ICT 이노베이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등 수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디스트릭트만이 지닌 탁월한 콘텐츠 기획력과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해 자그마치 25개의 특허를 지니고 있는 강소기업 디스트릭트 이성호 이사를 만나봅니다. 자, 디스트릭트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플레이 K-팝을 책임지고 있는 이성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요, 어우, 뭐, 저 이제 40대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막 설렐 정도로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열광을 할지 아주 훌륭한 파크를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2004년도에 그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이제 웹 디자이너셨던 두 분의 창업주와 또 한 분의 창업주, 세 분의 공동 창업주께서 주로 대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새로운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는 역량과 결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0년 정도부터는 사업 방향을 이런 일회성으로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공간에 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들을 만드는 것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 K-팝을 주제로 한 이런 테마파크까지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웹 디자인을 시작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네.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디스트릭트는 그러면 시작부터 잘 됐습니까? 네, 2009년도, 10년도까지 저희가 웹사이트 제작 그다음에 이제 요 상품을 구현을 하는 단계로 넘어오기 전에는 또 이런 디지털 공간 상품을 활용해서 대기업들의 런칭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용역으로 수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왔었고 시각 디자인과 IT 기술을 접목시켜 탁월한 안목과 열정으로 대기업 글로벌 론칭 쇼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디스트릭트. 2010년에는 사물놀이와 홀로그래픽 영상을 결합한 4D 아트 퍼포먼스 디지로그 사물놀이로 큰 주목을 받는데요. 그 어려웠던 시기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K-팝 박물관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그 하이테크 테마파크 사업을 2011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좀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이제 상설 공간으로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창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큰 아픔이 있었군요. 네. 그거 딛고 이제 오늘의 이런 네, 맞습니다. 플레이 K-팝이. 네. 그 라이브 파크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됐었죠? 한 150억 정도의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 플레이 K-팝처럼 이렇게 장설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인 전시인데 네, 맞습니다. 150억은 좀 너무 많은 투자 아니었나요? 전시가 끝나면은 지금 현재 플레이 K-팝처럼 이렇게 상설 공간에다가 구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셨던 저희 이제 창업주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게 진행이 돼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가 시도했었던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 덕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각광받는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도 디스트릭트 사옥 한쪽에는 고 최은석 대표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곁에 없지만 그도 이곳에서 디스트릭트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참 뭐 담담하게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지만 네. 당시에는 네. 그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뭐 주변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인 시선도 많이 있으셨고 실제로 좀 영업에도 좀 차질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다행히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좀 어렵게 잘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세계 최초 디지털 테마파크의 실패, 이어 대표의 죽음까지 겹치면서 회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달은 이제 급여 지급을 할 때에도 급여 지급을 할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달도 있었고요. 임원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급여를 좀 그 자진 반납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이탈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관리하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 저희 보내드린 기획서 다 받으셨죠? 아, 예, 검토 잘 하셨고요. 아, 네, 저희가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고객들은 모두 끊겨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마다 모두 거절당하는 최악의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거는 돈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가 더 이상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을 당장 찾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일감이라면 뭐든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하는 동반성장과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K-팝 증강현실 공연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었던 계기라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에버랜드의 상설 K-팝 증강현실 공연장을 오픈했고요. 그해 연말에는 동대문에도 K-팝 증강현실 공연장을 오픈합니다. 싸이는 최근 신곡 데디, 나팔바지 등으로 음원 차트 1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디스트릭트 증강현실 촬영에 참여했던 싸이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촬영에 임하면서 이게 정말 실제 같아 보일까?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을 직접 보고 정말 정지화면 아닙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저를 보고 저보다 더 저 같아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저보다 더 저 같다는 말씀, 실제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주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싸이가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싸이보다 더 싸이스러운 바로 그 공연 지금 시작됩니다. 강남스타일. 2015년 6월 제주도 중문단지에 플레이 K-팝 박물관이 생긴 뒤로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곳에 가면 부상을 당하기 전 90년대 클론의 공연도 생생하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클론도 과거 자신들의 공연을 지금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기뻐했다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죽고 나서도 남아있을 거고 저희가 살아생전에도 저희 예전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 해서 저희도 좋고 90년대 음악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도 좋고 해서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얼굴에 크로마 복면을 쓴 대역이 춤을 추고 강원래 씨의 얼굴 표정을 젊었을 때 사진에 입혀서 디지털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도 미래를 나와서 그런 거 좀 예리하게 보거든요. 근데 홀로그램이나 이렇게 합성 같은 거 보면 약간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근데 특히 거기 티가 나는 건 머리카락에서 티가 난다고요.
그죠. 근데 강원래가 춤을 추는 걸 봤어요. 나는 아니지만 네. 강원래가 춤추는 걸 봤는데 강원래 머리카락이 펄럭펄럭거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같아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이게 대단하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남달랐어요.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증강현실을 이용한 공연을 실감나게 제작하려면 먼저 가수들의 공연을 크로마 앞에서 촬영하고 후반 작업으로 배경 화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제작하길래 촬영한 가수들이 더 깜짝 놀라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들이 탄생하는 걸까요? 이곳이 바로 디스트릭트의 숨은 일꾼들이 후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먼저 공연장을 3D 매핑한 뒤 가장 입체적인 시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경 화면들을 만들어냅니다. 홀로그램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마키 배경에서 인물 촬영들이 1차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배경에 이제 홀로그램과 합성된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공간이 저희한테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리라던가 뭐 뮤지엄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의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상으로 저희가 영상 속에서 만들어서 인물과 합성해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적인 감각은 물론이고 최첨단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작업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실제가 아닌 가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짜를 제일 현실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마 제일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디스트릭트의 차세대 신상품이 되어줄 신기술에 대한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에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공간을 보면은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기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일반적인 종이와 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모바일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종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기기에 이 모바일 기계를 넣고 이 종이를 다시 보고 얘를 인식을 하면 스타 이미지를 좀 더 감상을 좀 더 몰입감 있게 하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그림을 비추면 동영상이 나타나는데요. 눈에 별도의 장치를 쓰고 이 동영상을 보면 두 영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몰입감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곰돌이가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요. 새끼고래가 이제 디스트릭트는 서강대와 합작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증강현실을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디스트릭트의 의견을 구하며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저거는 메타글라스라고 해서요. 증강현실 글라스인데 시스루로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의 컨텐츠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미디어 디바이스입니다. 보이나요? 네. 지금 이분께서 보시는 영상입니다. 이곳은 눈에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현실 공간에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연구 개발 현장입니다. 분명히 비어있는 공간인데 모바일 안에 초록색 오토바이가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디스트릭트의 가장 큰 강점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를 보고 그거를 이제 위험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포용하고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도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트릭트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정상 외교 순방에 동행해 무형의 컨텐츠를 수출하고 돌아온 유일한 기업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가면 디스트릭트가 쿠웨이트에 수출한 신개념 4D 키즈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중동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간단한 손동작으로 그림을 그려서 스크린에 보내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생동감
안정감 있고 재밌어요.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큰 의미를 지니는 건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 세계 어느 나라로 수출하든 매출액의 10%를 라이센스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힘, 이것이 디스트릭트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요? 저는 MTS상에서 일단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화면을 보냈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치 실제로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가까이 갔을 때 뭔가 동물이 나한테 반응을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트릭트는 쿠웨이트에 이어 중국에도 디지털 신개념 키즈 카페를 5군데 설치했고요. 올해에는 대만에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그 현실과 가상현실이 되게 싱크가 잘 맞아서 구현이 잘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 조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뭐 되게 디테일한 소품까지도 그 싱크에 맞춘 작업이 되게 어려웠지만 그 디테일을 잘 풀어냈을 때는 좋은 결과물로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에는 캐릭터의 위치와 크기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앉아서 실제 그 자리에서 촬영하는 사람처럼 연출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가리지 않게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지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캐릭터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요. 캐릭터 색깔을 좀 조절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상황과 똑같이 맞춰놓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플레이 K-팝의 인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오픈하자마자 중국에서 요청이 들어와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과 취저우에도 플레이 K-팝이 만들어졌고요. 올해에는 중국 해남도에 하나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버나 이런 잘 빠진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상품들이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만드는 상품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주라든지 동남아 어디든 다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취저우 플레이 K-팝 오픈식이 있던 날,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첫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가수 싸이는 물론이고 관람객 모두 사실보다 더 사실감 넘치는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가 지닌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죠.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추격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는 따라잡힌 분야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좀 소프트한 그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就先带上这个，我就是可以选择很多的这个角度，然后如果播放的话呢，我们可以360度看到很多东西。棒球。 중국 해남도에 새로 생기는 플레이 K-팝에 관심 있는 중국 투자자들이 디스트릭트를 찾았습니다. 디스트릭트의 신기술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震撼啊，非常震撼。对，你可以全方位全部都看到这样的空间。你看到棒球，它的肢体的这个力量恢复的动作就在你的面前。是传。 이 회사는 디스트릭트와 합작으로 해남도 플레이 K-팝 건설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里面的很多的人物，我通过两年多的大家的交流和对贵公司的了解，我认为 District 公司的核心技术在它的创意，包括怎么把这个
技术应用到它的商业运营中去，我觉得这个是 District 的核心的竞争力。 지금 뭐 수많은 이 청년들 또 혹은 뭐 중년들 이 중소기업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많이들 힘들어하시거든요. 네네. 어떤 기업보다 참 큰 아픔을 겪은 기업이 디스트릭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걸 딛고 이러셨으니까. 네. 일단은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이제 이 하고 있는 일이 또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미를 좀 가지면서 몰입하고 단결하고 좀 대기업과는 다르게 이제 조직력이라든가 단합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함께 계신 분들이 좀 힘을 합치면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에 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곳의 수요가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글로벌 쪽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글로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상해에 새롭게 오피스를 개설을 했고요. 주로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었던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2016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막 기대가 돼요. 이게 같은 관련이 있는 업이다 보니까. 뭐 물론 다른 기업에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이번 디스트릭트는 저도 막 관심이 가네요. 뒤만 봐도 막 나오나 선생 사진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첨단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로 전 세계 한류 열풍을 전파하고 있는 디스트릭트.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재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바로 그 마케팅에서 좀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는 워낙 좋은데 그걸 가지고 브랜드화를 했어야 되는데 브랜드화를 못했거든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직은 그 K-팝 가수들이 스타가 조금 한계적인 모습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K-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가수들도 함께 동참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훈훈한 모습들이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기존의 틀에 안주해 있거나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 말고 조금 생각을 바꿔서 더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좀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한류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스트릭트. 대망의 2016년에도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스 발전소의 핵심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섭씨 1500도의 고온과 초고속 회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꿈의 기술로 불리는 가스터빈. 원래 만들었던 이 외국 회사도 저희가 이 만드는 걸 실패할 거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한 우물만 팔아 가스터빈 고온 부품 국산화로 에너지 주권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성일터빈. 이 가스터빈의 고온 부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은 뚝심을 가지고 창업이 됐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든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홀로그램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요. 2016년도 신나고 긍정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